예, 8장입니다. 그래서 우리 다음은 이제 성숙한 산업인데요. 그래서 mature industry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성숙한 산업이란 것은요, 산업에서 총수요의 성장이 둔화되었다. 이미 이제 수요가 포화 상태가 되었다. 그죠? 오래된 반복 이제 구매자가 형성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생산시설 증가율이 또 둔화되어 있는 경우, 그죠? 그 다음에 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가 감소됐거나, 그죠? 그 다음에 이제 국제적 경쟁 강도가 증가했거나, 그죠? 산업 내 기업 이익률의 어떤 전반적인 감소, 그러한 현상이 일어날 때 우리가 이제 이러한 것들을 성숙한 즉 mature industry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mature industry. 자,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봅시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성숙한 산업에 대한 정의는 뭐냐면 성숙한 산업은 일단 총수요, 그죠? 총수요가 이제 성수요가 둔화되고 있다. 총수요가 이제 크게 그거 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죠, 그죠? 그런 경우고 이제 반복 구매자, 그죠? 반복 구매자, 그죠? 반복 구매자가 결국 그죠 뭡니까? 형성되는 거고요. 반복 구매자가 형성되는 경우. 그 다음에 또 이제 생산 설비 증가도 따라서 증가도 둔화되고, 그죠? 생산 설비 증가도 둔화되고, 그죠? 자, 이제 이런 현상들이 일어날 때죠, 그죠? 그 다음에 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가 감소하는 거죠, 그죠? 새로운 제품, 서비스, 그런 이제 서비스가 감소가 되겠죠. 감소가 된다. 많이 안 된다. 그 다음 국제적인 경쟁 강도도 증가하겠죠. 그죠? 이렇게 되니까 여기서 결론적으로 이제 국제적인 경쟁 강도도 또 이제 증가, 국제적인 국제적 경쟁 강도도 결국 이제 증가하죠. 외부에서 이제 어떤 뭔가 이렇게 펄스들이 오는 거죠, 그죠? 그런 것들이 없고, 그러다 보니까 산업 내 기업 이익률의 감소가 그죠? 기업 이익률의 감소가 오는 거죠. 자, 이러한 현상들을 나타내는 것을 우리가 결국은 이제 성숙한 산업이다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결국 성숙한 산업, 그죠? 성숙한 산업의 특징이다. 자,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가 될 수가 있겠죠. 성숙한 산업은 이러한 우리가 이제 그 현상들을 나타냅니다. 그죠? 이러한 현상들을 우리가 나타내는 이제 그런 것들이 우리가 성숙한 산업이다. 이렇게 이제 보면 되겠죠. 그죠? 성숙한 산업이다.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조금 꺼볼까요? 자, 그래서 뭐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그죠? 우리가 이제 전체적으로 봐서 성숙한 산업에서 나타나는 이제 그런 현상들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봅시다. 자, 그래서 예를 들면요, 미국 패스트푸드 산업은 성숙기에 접어들었습니다. 그래서 1960년대 미국에서는 맥도날드, 버거킹 뭐 이런 등이 뭐 전국적인 체인을 갖고 있었는데요. 80년도 지나면서
이들 체인은 빠르게 성장했고 특히 맥도날드는 다른 기업보다는 훨씬 능가했죠. 이제 뭐 근데 같은 기간 동안요 KFC라든지 뭐 이런 것들 윈디스 같은 전국적인 체인도 패스트푸드 시장의 산업에 진입을 했습니다. 그죠? 자, 결국은 1990년도 초반에 이래서 이런 산업의 성장이 결국 어떻게 됐죠? 둔화되기 시작했죠. 그죠? 그래서 이제 뭐 맥도날드 같은 경우는 맥도날드 매장 입지를 찾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그렇게 이제 발표한 적도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결국은 미국 내에서 1990년대는 1960년대에서 1980년대만큼 이런 패스트푸드 산업이 이득을 내지 못했죠. 그러니까 결국은 뭡니까? 해외 영업장으로 이제 다시 눈을 돌리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쭉 이제 2000년대까지 이어지게 되는 거죠. 그죠? 그런 것들이 우리가 성숙한 산업의 어떤 특징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죠? 성숙한 산업의 어떤 특징이 되겠습니다. 그죠? 자, 뭐 여러분들 뭐 이런 부분들 너무 잘 이해를 하실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이러한 이제 특징들을 가지고 있었다. 그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자, 그래서 이제 성숙한 산업의 특징은 결국은 총 수요가 둔화되고, 그 다음에 반복 구매자가 형성되고, 그 다음 생산시설 증가가 둔화되고, 그 다음 새로운 제품 서비스가 감소하고, 그죠? 그 다음에 국제 경쟁 강도가 증가되고, 그죠? 그 다음에 기업 이익이 감소되는 이제 이러한 총체적인 특징을 이제 갖는다. 우리가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죠? 총체적인 특징을 갖는다고 볼 수가 있겠다. 자, 그렇게 우리가 이제 설명을 하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또, 보면, 자, 봅시다. 다음번에는 이제 쇠퇴하는,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또 기존 제품의 개선이라는 부분들이 이제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기존 제품의 어떤 개선이라는 것은요, 성숙한 산업에 있어서 자 우리가 그래서 가정용 세제, 뭐 자동차, 윤활유, 부엌용 가전제품 등 성숙한 산업에서는 완전히 새로운 제품이 등장하는 일이 드뭅니다. 그죠? 다른 종류의 혁신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죠? 그래서 이러한 그 어떤 그 산업에서 어떤 그 혁신은 기술과 그 기술 제품과 기술을 개선하고 확장하는 방식으로 나타납니다. 그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가정용 세제 산업에서는 최근 새로운 포장 방법이나 그 다음에 고농도의 제품을 선보이는 방식의 혁신이 일어났죠. 보통 이제 자동차 윤활유 같은 경우 보통 보면 가정용 세제 산업, 그죠? 세제 산업 뭐 이런 것들도 우리가 어떤 혁신적인 것이고요. 뭡니까? 혁신이 아니라 그 성숙한 산업에 속하죠. 그죠? 그 다음에 자동차 윤활유 산업, 그죠? 그 다음에 보면은 최근에 이제 포일 캔에서 알루미늄 캔에서 플라스틱 캔으로 이제 전환을 하고, 그 다음에 윤활유 이제 첨가물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변화시키고 있고요. 그 다음 새로운 기능의 윤활유 방식으로 이제 혁신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부엌용 가전제품 산업 같은 경우에서는 보시다시피 이제 문의 얼음 또는 물의 배출구가 부착된 냉장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상업용으로 업그레이드된 오븐, 그죠? 식기에 들어온 정도를 감지해서 세척 강도를 이제 자동으로 결정하는 식기 세척기 등, 그죠?
그런 것들이 이제 최근 혁신 제품으로 나오고 있죠. 이제 패스트푸드 산업에서는 맥도날드나 웬디스 같은 기업들은 뭐 아이들이 좋아하는 햄버거류 제품을 보완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성인들을 겨냥해 쓰는 보다 건강한 제품을 출시하고 있다. 그죠? 자, 결국 이러한 것들은 이익을 이런 기업들의 어떤 이익을 그죠? 다시 이제 회복하는데 기여를 했죠. 또한 기업들은 서비스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제 제품이나 새로운 제품이나 제품을 통해 차별화를 이루기 어려운 경우 서비스 질을 높임으로써 차별화를 도모하게 됩니다. 그죠? 그래서 높은 품질의 서비스로 평판을 얻는 기업은 제품 자체가 뭡니까? 차별화되지 못해도 높은 성과를 거둘 수 있습니다. 그죠? 높은 성과를 거둘 수 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러니까 높은 품질의 서비스라는 것이 굉장히 이제 중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쇠퇴하는 산업에서의 이제 미안합니다. 성숙한 산업에서는 제품 개선, 서비스 질의 어떤 투자, 그죠? 여기 이야기했다시피 서비스 질, 그죠? 그다음에 이제 제품을 개선하고 서비스 질, 그 다음에 이제 공정 혁신을 도모하고 있는 거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자, 그래서 이제 서비스가 강조한다는 것은 서비스의 질에서 투자한다. 이거 무슨 말이냐? 그래서 서비스의 질을 높음으로써 차별화를 도모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예를 들어서 높은 품질의 서비스로 평판을 얻는 기업은 제품 자체가 그렇게 차별화되지 못해도 높은 성과를 이룰 수 있다. 이런 이제 장점이 있습니다. 그죠? 높은 성과를 이룰 수 있다라는 장점을 가지고 있죠. 그죠? 자, 그래서 이제 그 서비스 강조는요, 많은 산업에 있어서 매우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식당 산업에서 패스트푸드 시장의 식당의 성장이 부진했던 주요 원인이 소위 그 다음 패스트 캐주얼 식당의 성장이 있었죠. 자, 뭐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이제 멕시칸 식당 같은 거. 자, 고객은 카운터에서 주문하고 음식을 받아가지만 품질과 음식의 비주얼적 측면에서 패스트푸드 식당의 음식보다 높은 수준이라고 인식하고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이러한 것들 굉장히 중요한 거죠. 자, 그래서 식당 산업에서 패스트푸드 시장의 성장이 부진했던 주된 원인이 패스트 캐주얼 식당의 성장이 있었죠. 패스트 캐주얼 식당은 우리가 예를 든다면 이제 카페리오, 그죠? 멕시칸 식당이고 치플레, 그 다음에 파닐라 브레드, 그죠? 이런 식당들이죠. 파닐라 브레드, 카페리오라든지 치폴레 같은 식당들. 카운터에서 주문하고 음식을 받아가는 건 맞습니다. 패스트푸드하고 같지만 품질과 그 다음에 음식의 이제 비주얼적 측면에서 패스트푸드 식당의 음식보다 높은 수준이라고 인식하고 있다는 거죠. 그죠? 또 이제 패스트푸드 식당은 보통 보면 아이들 대상으로 디자인이 됐죠. 맥도날드 같은 예를 들죠. 맥도날드는 보면 아이들이 놀 수 있는 공간을 보유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패스트푸드 캐주얼 식당은 되게 안락한 의자와 부드러운 색상의 실내 분위기를 갖고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추운 겨울밤에 따뜻한 온기를 더해주는 벽난로 이런 거, 그리고 편안한 음악을 제공합니다. 즉 패스트 캐주얼 식당은 패스트푸드 식당이 가진 신속한 절차와 편의성에, 그죠? 패스트 다이닝, 예를 들어서 패스트 다이닝의 이 식당이 가진 어떤 고품질의 어떤, 그죠?
음식과 안락한 분위기를 결합했다. 이제 패스트 다이닝 식당들의 얘가 이제 애플비나 칠리 같은 거죠. 그죠? 이러한 것들의 어떤 그 음식과 안락한 분위기를 결합했다. 그죠? 자, 그래서 이제 식당 산업에 있어서 끝으로 빠르게 성장하는 분야가 된 거죠. 그죠? 자, 그 다음에 뭐냐면은 공정혁신입니다. 그죠? 공정혁신. 자, 우리가 여기서 이제 공정혁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성숙한 산업은 이러한 위기들을, 그죠? 제품 개선과 서비스 투자, 그 다음에 공정혁신을 통해서 기회로 전환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자, 그래서 공정혁신이란 뭐냐? 그러면 어느 기업의 공정은 제품이나 서비스를 기획, 생산, 판매하는 활동을 의미합니다. 그죠? 공정, 프로세스. 제품, 서비스, 자, 제품이나 서비스를 기획하고 생산하고 판매하는 활동을 우리가 프로세스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현재의 공정을 개선하고 발전시키는 노력을 공정혁신, 즉 프로세스 이노베이션이라고 하죠. 그죠? 자, 그리고 이제 제품 혁신, 공정 혁신, 그다음에 산업 성숙도의 관계에 대해서 오랫동안 이제 연구해온 이런 학자들에 따르면요, 산업의 초창기에는 제품 혁신이 매우 중요합니다. 자, 제품 혁신이 중요하죠. 초창기에는 이제 예를 들어서 제품 혁신이 중요하다. 자, 그런데 시간이 가면서 초창기에는 우리가 제품 혁신, 그죠? 제품 혁신이 동의하죠, 그죠? 자, 그런데 이제 시간이 가면서 이제 점점 어떤 부분으로 이제 들어가나요? 그 다음에 우리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제품 혁신보다는 제조 비용을 감소시키고 품질을 향상하고 경영 효율 증대를 목표로 하는 공정혁신이다. 자, 그런데 이제 공정혁신이란 것은 그럼 뭐냐? 그죠? 우리가 이제 제품 혁신이 초창기는 이제 제품 혁신을 우리가 포커스를 두는 거죠. 초창기는 제품 혁신을 포커스를 두는데 이제 뒤에 가면은 우리가 공정혁신을 하는데요. 자, 그래서 이제 제품 혁신 말고 다른 걸로는 이제 우리가 공정혁신으로 간다. 공정혁신. 제품 혁신 아니라 이제 공정혁신으로 가는데요. 자, 이 공정혁신은 우리가 크게 그러면 이제 어떻게 나누어지냐, 그죠? 그러면 여기에는 이제 다르게 우리가 볼 수가 있겠죠. 이 공정혁신은 결론적으로 얘기해서 자, 공정혁신은 그럼 뭐냐? 요거는 다시 제조 비용을 감소시켜야 된다. 그죠? 속하죠? 제조 비용을 감소시키고, 자, 또 어떤 게 있습니까? 이제 제품 혁신은 요거는 이제 초창기죠. 초창기, 그죠? 요거는 이제 우리가 초창기적인 거고요. 초창기적인 것이고, 요거는 보통 우리가 이제 초기에 이제 요거는 초기에 보통 이루어지죠. 초기에. 자, 근데 이제 공정혁신은 나중에 시간이 가서 요거는 이제 일종의 비용을 감소시키는 것, 그죠? 비용을 감소시키는 거를 이제 일단 포커스를 두고요. 그 다음에 이제 품질을 향상시키는 거, 그죠? 제품 향상과 그다음에 품질 향상, 그죠? 품질 향상, 그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또 이제 어떤 것이 있겠습니까? 경영 효율성 증대. 자, 이러한 것들, 그죠? 이러한 것들을 목표로 하는 거죠. 그죠? 이러한 것들을 목표로 한다.
이런 것들을 목표로 하고 공정혁신은 성숙한 기업에서 기업이 경쟁 기업들과 비슷한 제품을 더 싸게, 더 값싸게 생산하거나 또한 비슷한 비용을 들여 더 나은 품질로 인식되는 제품을 생산하면서 경쟁, 그죠? 자, 그건 무슨 말이냐? 자, 비슷한 제품을 더 싸게 생산하거나 또는 비슷한 비용을 들여서 더 나은, 그럼 같은 이야기죠, 그죠? 비슷한 제품을 더 싸게. 이것도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아젠다입니다, 그죠? 그러면 자, 이런 것들이 이제 다 공정혁신에 속하는데요. 자, 그러면 비슷한 제품을 어떻게 한다고요? 자, 어떻게? 더 싸게. 비슷한 제품을 더 싸게 하거나 또는 뭡니까? 자, 비슷한 비용을 들여서 비용을 비슷하게 들여서 더 높은 품질을 품질을 높이는 거죠. 같은 이야기가 되겠죠, 그죠? 품질을. 자, 비용은 비슷하지만 자, 품질은 더 높이는, 그죠? 이러한 이제 형태를 우리가 공정혁신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죠? 그래 이렇게 함으로써 이제 경쟁 우위를 획득한다. 그렇죠? 비슷한 거에서 값을 내리든가 아니면은 값은 같은데 품질을 올리든가, 그죠? 그런 방법으로서 우리가 경쟁 우위를 우리가 확보할 수가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미국 자동차 산업은 성숙한 산업에서 대표적으로 이제 공정혁신의 역할을 보여주죠, 그죠? 공정효과. 특히 이제 요거는 이제 공정혁신 같은 것은 우리가 이제 자동차 산업 같은 거, 자동차 산업, 그죠? 자동차 산업. 자동차 산업 같은 데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동차 산업에서 우리가 볼 수가 있다. 자, 1980년대 닛산, 토요타, 혼다와 같은 일본 기업들은 제너럴 모터스, 포드, 크라이슬러와 같은 미국 기업들의 제품보다 훨씬 높은 품질의 자동차를 판매했습니다. 1980년대 닛산, 토요타, 혼다 같은 기업들이죠. 이러한 경쟁 요리에 직면한 미국 기업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제품의 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다양한 공정 개선을 단행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1980년대 미국 자동차는 몸체 부분들이 서로 잘 맞지 않고, 그죠? 뭐냐면, 범퍼도 엉성하게 달려있고, 몸체가 잘 맞고, 심지어 차종과 다른 엔진이, 부착되는 듯, 그죠? 그러니까 이제 뭐, 기본적인 기능에서 구매자들의 불만을 사고 있었죠. 그죠? 자, 뭐, 예를 들어서, 몸체 부분이 서로 잘 맞지 않고, 범퍼도 엉성하게 달려있고, 그죠? 이거 뭐, 야단나죠? 자, 근데 이제 현재는 미국 차와 일본 차의 품질 차이가 많이 좁혀졌습니다. 그죠? 자동차 성능 평가는 JD 파워스가 평가한 결과에 보면요. 자동차의 성능은 비교적 비교할 때 비교적 편의성이나 그죠? 뭐 예를 들어서 뭐 열쇠를 몸에 지나기만 해도 자동차 문을 열어줄 수 있는 기능, 그죠? 뭐 이런 거 있겠죠, 그죠? 이런 이제 뭐 또는 얼마나 멀리서도 작동시키는 이런 아주 굉장히 사소하지만, 그죠? 사소하지만 자동차 제품 간 품질 차이가 세심한 부분에서만 이제 나타나지 일반적인 부분에서는 미국 자동이 지금 추월하고 따라잡고 있다라는 거죠. 그죠? 자,
자, 그 뭐 예를 들어서 뭐 그런 그 부분들, 자, 우리가 키가 없이 들어가는 거, 그죠? 이제 키리스 엔트리라든지, 그다음에 컵 홀더의 편의성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에서만 사소한 면도를 판단 기준으로 할 정도로 자동차 제품 간의 품질 차이가 거의 나타나고 있지 않다. 이렇게 지금 판단을 하고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보는 것이 세태한 기업에서의, 그죠? 세태한 기업에서의 우리가 자, 여기 보시면 이제 성숙한 기업은 이제 어느 정도 됐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세태하는 산업에서 어떤 이러한 위기가 기회로 전환되는 것은 어떠한 경우이겠는가? 자, 그것은 이제 리더십, 그 다음에 틈새 시장, 그죠? 리더십이나 그 다음에 틈새 시장, 그 다음에 수학과 철수라는, 그죠?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봐죠. 우리가 쇠퇴하는 산업은 decline industry라고 합니다. 자, 쇠퇴하는 산업은 말 그대로 상당 기간 매출량의 감소를 겪는 산업으로 정의가 되겠죠. 매출의 감소를 겪으니까 우리 이러한 기업들을 쇠퇴하는 기업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겠죠. 자, 어떤 것이 있겠는가요? 미국의 방위산업을 들 수 있죠. 그래서 이제 쇠퇴하는 산업 내에서 기업들은 기회보다는 위협에 더 직면하게 되겠죠. 당연하겠죠. 자, 그래서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이제 경쟁자 위협은 매우 높을 것이고요. 구매자나 공급자, 그다음에 대체제의 위협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매우 높다. 자, 그러나 이러한 상황에서 기업들이 인식하고 이용해야 할 기회 또한 존재합니다. 쇠퇴하는 기업에서 기업들이 가질 수 있는 전략적인 기회는 바로 리더십과 틈새 시장과 수학과 철수, 그리고 이러한 전략들이다. 자, 그래서 이제 쇠퇴하는 기업에 있어서의 어떤 기회는 일단 리더십입니다. 자, 리더십. 그죠? 그 다음에 아까 이야기했지만 이제 틈새 시장, 틈새 시장.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수학과 철수라는 이러한 자, 리더십, 틈새 시장, 수학 또는 철수입니다. 그죠? 이러한 부분들이 이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자, 리더십, 그죠? 리더십. 그 다음에 틈새 시장, 그 다음에 수학, 그 다음에 철수. 자, 이제 이러한 것들이 바로 기회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보면 자, 많지는 않습니다. 이런 쇠퇴하는 기업들은. 자, 쇠퇴하는 사람의 특성은 제조와 유통 경로 등에서 과밀화 현상이다. 자, 과밀화 현상. 자, 그래서 이제 과밀화 현상이 발생합니다. 과밀화 현상. 그래서 소위 이야기하는 자, 우리가 보통 이제 과밀화 현상이다.
자, 과밀화 현상이 일어난다. 그죠? 그래서 쇠퇴하는 산업에서의 특징은 제조와 유통 경로에서 과밀화 현상이다. 제조와 유통 경로에서 이 과밀화 현상은 어디서 일어나냐면 이거는 제조하고 유통에서 일어납니다. 이번 현상은 유통에서. 자, 제조와 유통 과정에서 발생합니다. 자, 제초와 유통 과정에서 우리가 과밀화 현상이 일어난다. 그래서 이러한 기업들은 심각한 조정기, 그죠? 쉐이크아웃 피리어드를 우리가 조정기를 갖다가 쉐이크아웃 피리어드를 가져야 됩니다. 쉐이크아웃. 자, 요를 갖다 우리가 이번에 다른 말로 조정기다 이렇게 쉐이크아웃 피리어드를 다른 말로 조정이 필요한 시기다. 자, 조정기를 갖는다. 자, 조정기에는 많은 기업들이 도산하거나 인수되거나 퇴출되지만 일단 조정기를 거치면 소수의 효율적인 기업들은 어떻게 됩니까? 위험보다는 기회를 더 많이 갖게 됩니다. 자, 만약 조정기를 거친 후의 산업구조가 매력적일 것으로 판단될 때 기업들은 조정기의 시련을 견딜 결정을 조정기 전에 할 수 있죠. 그죠? 그래서 결국은 상황이 좋아진 후에 더 나은 이익을 얻기 위해를 바라며 생존하는 것이죠. 그건 이제 조정기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자, 이런 경우에 기업은 조정기를 견뎌내서 생존을 위한 다양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조정기 전에 뭐가 된다고? 마켓 리더, 시장 리더가 되는 것입니다. 대개 시장 점유율이 가장 큰 기업이 되는 것을 의미하죠. 그죠? 자, 그래서 시장 리더가 되는 목적은 암묵적 협력을 추구하거나, 그죠? 규모의 경제로부터 얻는 낮은 비용을 추구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죠? 자, 결국 뭐냐? 시장 리더가 되는 것인데, 그죠? 시장 점유율이나 가장 큰 기업이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시장 리더라는 것은. 자, 시장 리더가 되는 목적은, 암묵적 협력을 추구하거나, 그죠? 그 다음에 규모의 경제로부터 얻을 수 있는 낮은 비용을 추구하려는 것은 아닙니다. 그죠? 그보다는 조정기에 생존하기 힘든 경쟁 기업을 가능한 한 빨리 해당 산업에서 퇴출시키면서 그다음 그 산업을 매력적인 경쟁 환경으로 만드는 것을 추구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이를 위해 시장 리더는 경쟁 기업을 인수한 다음 경쟁 제품을 사장시키거나, 그죠? 제품 생산 능력 또는 설비 능력을 감소시켜서 경쟁 기업의 퇴거를 유도한다. 그죠? 또한 스스로는 해당 산업에서 떠나지 않겠다는 명백한 시장 신호를 보낼 수 있습니다. 자, 예를 든다면 유럽 같은 경우에 석유화학 산업에서 생산에 과대 문제가 발생했을 때 Imperial Chemical Industries가 보유했던 폴리에틸렌 생산 설비하고요. 그 다음에 뭡니까? BP가 보유했던 PVC 생산 설비를 막교환했어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부분적으로 아마 해결된 바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경우는 두 기업은 과다 생산 설비를 정리하고 동시에 계속 그 산업에 남겠다는 명백한 신호를 보낸 거죠. 그죠? 명백한 신호를 보낸 것이다. 자, 그 다음에 리더십과 그 다음에 있는 게 이제 틈새 시장인데요. 틈새 시장. 자, 시장 리더십을 가져야 되고요. 왜냐하면 아까 이야기했죠. 쇠퇴하는 산업에서 기업들이 가질 수 있는 전략적 기회는, 그죠? 자, 그거는 이제 여기서 이야기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러한 경우에, 그죠? 시장 리드가 되는 거라고 했고, 그죠? 리더십이 되는 것이고, 또, 이러한 조정기를 갖다가 극복해내야 된다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필요한 우리가 역량, 그죠? 역량. 자, 그 다음에 이제 틈새 시장입니다. 틈새 시장. 이 틈새 시장이란 것은, 쇠퇴하는 산업에서 리더십 전략을 추구하는 기업은 자, 그래서 이제 잠시만요. 자, 보세요. 리더십 전략을 추구하는 기업은 다른 기업들의 철수를 유도하는 한편 틈새 시장 전략, 그죠? 이거는 이제 나치 스트래티지를 추구하는 기업은, 그죠? 틈새 시장을 추구하는 기업은 그 기업 역량을 축소시켜서 쇠퇴하는 산업 내의, 그죠? 우리가 좁은 시장에 집중하게 된다. 무슨 말이냐면요. 이러한 쇠퇴하는 산업에서는 리더십 전략을 추구하는 것은 다른 기업들이 철수를 유도하는 반면에요. 틈새 시장 전략을 나치 스트래티지를 추구하는 기업은 그 영역을 축소시켜 쇠퇴하는 산업 내의 좁은 시장에 집중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틈새 시장 같은 경우를 한번 볼까요? 틈새 시장, 그죠? 자, 틈새 시장은 우리가 이제 틈새 시장, 자, 틈새 시장 같은 경우에 뭐 어떤 경우가 되겠습니까? 틈새 시장은 우리가 일단 틈새 시장은 어떻게 정의를 하는 것이 좋을까요? 틈새 시장은 그래서 예를 들어서 틈새 시장을 정의를 하면은, 그죠? 일단 우리가 이제 틈새 시장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이 어떤 것이 있느냐? 틈새 시장에서 자, 쇠퇴하는 산업에서 리더십 전략을 추구하는 다른 기업들의 철수를 유도하는 반면에 틈새 시장 전략을 추구하는 기업은 그 기업 영역을
축소시켜서 쇠퇴하는 산업 내의 좁은 시장에 집중하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 이러한 전략을 추구하는 기업의 수가 적다면 그 기업들은 전반적으로 감소하는 수요 속에서 우호적인 경쟁 환경을 가질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쇠퇴하는 산업에서 리더십 전략을 추구하는 기업은 다른 기업들의 철수를 유도하는 반면 그 다음에 틈새 시장 전략을 추구하는 기업은 그 기업 영역을 축소시켜서 쇠퇴하는 산업 내의 좁은 시장에 집중하게 됩니다. 좁은 시장, 그죠? 이게 이제 틈새 시장이죠. 나치 스트래티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보통 이거를 이제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 나치, 노치 이렇게 하죠. 그 다음에 이걸 이제 우리가 틈새 시장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틈새 시장. 자, 그래서 우리가 이걸 처음 이제 틈새 시장, 그죠? 틈새다 이렇게 틈새 시장이다 이렇게 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죠? 틈새 시장이다 이렇게 우리가 정의를 할 수가 있겠죠. 그죠? 틈새 시장이다. 자, 틈새 시장이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아날로그 사진과 아날로그 음악 녹음 시장을 예를 들어서 한번 봅시다. 그런 경우가 우리가 이제 결국은 이제 아날로그 시장은 디지털 기술로 해서 쇠퇴했죠. 그죠? 그렇지만 아날로그 제품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보통 같은 경우에 이제 코닥에서 분리돼서 그 다음에 분리돼서 창업한 기업이 있고요. 그 전문가와 아마추어 사진사를 위한 필름을 계속 제작하고 있습니다. 필름을, 그죠? 무슨 말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이 로모그래피라는 그죠? 자,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이제 틈새 시장이 들죠. 그래서 이제 이들 구매자들은 필름 사진에서 찾을 수 있는 품질, 예술성, 분위기 등에서 디지털 사진이 대체할 수 없는 가치가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음원 시장에서 보면 LP, EP, 그 다음에 심지어는 45인치 레코드판의 수요가 되살아나고 있다. 그죠? 그래서 이제 뭐 이 음악 애호가들은 이렇게 아날로그식 레코드가 가진 총체적 품질이 CD보다 높다고 믿고 있다. 그죠? 이러한 것들이 바로 우리가 바로 틈새 시장이라고 하는데, 이 틈새 시장에 대한 것이 결국은 어떤 부분이 있었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필름, 그죠? 그러니까 필름이라든지, 그 다음에 음원, 이 LP판, 이런 거죠. LP판, 그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그 다음에 이제 뭐 로고식, 아날로그식, 아날로그식, 그죠? 그 다음에 레코더 같은 거. 자, 이것이 바로 틈새 시장이죠. 아날로그식 레코드나 LP판이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틈새 시장이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죠? 자,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틈새 시장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그죠? 자, 이제 이러한 결과 미국 전체 음반 시장에서 판매되는
양보다, 그죠? 뭐, 밑돌기는 하지만은, 아날로그 레코더의 판매량은 굉장히 증가한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자,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틈새 시장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자, 틈새 시장이다. 자, 결국은 쇠퇴하는 기업이 이러한 틈새 시장을 갖다가 공략함으로써 기회를 만들고 있다. 이렇게 되죠. 그죠? 기회를 만들고 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수학이란 건데요. 수학. 그 다음에 이제 틈새 시장이 있으면 우리가 이거를 다른 말로는 이제 우리가 다시 수학이라는 것들을 한번 봅시다. 수학. 자, 수학은 그럼 뭘 수학이라고 하느냐? 수학은. 자, 수학이란 것도 있다. 그럼 이 수학이란 것들은 틈새 시장에서 수학이란 것들은 뭐 어떤 것을 수학이라고 하느냐? 자, 리더십과 틈새 시장 전략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상이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전략을 실행하는 기업이 쇠퇴하는 산업에 남아서 계속 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영위할 의도를 가진다는 겁니다. 그죠? 그러나 쇠퇴하는 산업에서 수학 전략을 추구하는 기업들은 수학 전략, 즉 하비스트 스트래티지, 뭔가를 건질려 한다는 거죠. 장기적으로 현재의 산업에서 퇴거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기업들은 장기적이고 체계적이며 단계적인 퇴거, 그죠? 계획을 가지고 그 기간 안에 최대한의 기업의 가치를 수확하려는 것이다. 이것이 틀린 점입니다. 리더십과 틈새 시장 전략은 계속적으로 뭡니까? 기업이 이러한 쇠퇴하는 기업 산업 속에서라도 남아서 계속 사업을 영위할 의도를 가지지만, 그죠? 자, 그 다음에 수학 전략, 즉, 하비스트 스트래티지, 즉, 수학 전략을, 하는 그런 기업들은, 말 그대로 요거는 이제, 최대한, 그죠? 우리가 이제 수학이랑은 하비스트를 이야기합니다. 하비스트 스트래티지. 자, 이러한 하비스트 스트래티지를 가지는 이제 이러한 기업들은, 그죠? 이런 하비스트 스트래티지를 가지는 기업들은 결국은 퇴거 계획을 가지고 있다. 우선 이제 퇴거하는 기업이다. 산업에서 퇴거한다. 철수한다. 철수하는 기업이다. 철수하려는 의도를 가진 기업이다. 퇴거는 결국 철수를 이야기하잖아요. 그죠? 결국 이러한 기업들은 철수를 하려고 한다. 그죠? 철수를 하려고 한다. 자, 무슨 말인지 이야기했죠? 철수하려는 기업들이다. 자, 그래서 이제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되겠죠. 그죠? 잘 알아야 되겠다. 자, 그래서 수학 전략의 실행을 통해 기업 수학 가치를 수학하기 위해서는 수학할 잔존 가치가 실제로 존재해야 돼요. 잔존 가치가 있어야 되죠. 그죠? 잔존 가치가 있어야 됩니다. 즉, 기업이 속한 산업의 쇠퇴기에 이르기 전에 기업이 실제로 이익을 내고 있어야 합니다. 그죠? 그다음에 기업이 이익이 실제 있어야 된다. 이거는 이제 요거는 수학 전략은 쇠퇴기 전에, 그죠? 기업의 실질 이익이 존재해야 한다. 이 중요한 거죠. 기업이 쇠퇴하기 전에 기업의 실질 이익이 존재해야 된다. 그죠? 존재해야 된다. 자, 그래서 이제 결국 그래 돼야지만 이제 수학할 수 있다는 거죠. 그죠? 수학할 수 있다. 이제 그것을 마무리한다 이거죠. 최대한 즉 수학할 잔존 가치가 있어야 된다. 그죠? 자, 즉 수학할
잔존 가치가 있어야 된다. 수확할 만한 그만의 잔존 가치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것이 중요한 겁니다. 알겠죠? 그것이 중요하다. 수확할 만한 잔존 가치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 자, 그러한 기업들은 이제 수확을 할 수가 있겠죠. 수확할 잔존 가치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죠? 그래서 수확 전략은 자, 그래서 이제 잔존 가치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잔존 가치가 있어야 된다는 것은 쇠퇴기에 접어들기 이전에 벌써 뭔가 어떻게 기업이 실질적 이익이 존재해야 됩니다. 알겠죠? 존재해야 된다. 이런 것들이 이제 중요하죠. 이익이 존재해야 된다. 즉 수확할 잔존 가치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죠? 수확할 잔존 가치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 잔존 가치가 없으면 하비스트 스트래티지를 실천하기가 힘들다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예를 들어서 자, 기업들은 제품 유통 경로 구매자 범위들을 감소시키고 제품과 서비스의 질을 저하시키고 이런 기업들이죠. 그죠? 어떤 기업들 이렇게 이제 하비스트 수학 어떤 스트래티지를 추구하는 기업들은 당연히 구매자의 범위를 감소시키고 제품과 서비스의 질을 저하시키고 그죠? 또 뭡니까 유통 경로도 축소시키고 제품의 어떤 구색도 그죠? 축소시키고 그죠? 그 다음에 설비의 보수 유지를 최대한 지연시키는 등의 방식으로 수확 전략을 실행합니다. 자, 결국 이러한 기업들은 시장 리더에게 사업을 인계하거나 또는 단순히 이제 사업을 갖다가 중단하게 되는 이러한 형태로 나가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덧보기에 이런 수확 전략은 단순해 보이지만 현실적으로는 우리가 경영상의 어려움을 수반합니다. 자, 수확 전략을 추구하면 과거의 경영자들이 자랑스럽게 여겼던 사업을 포기하는 것을 의미하죠. 그죠? 그러므로 한때 어떤 고품질의 제품과 서비스, 구매자 가치를 추구했던 사업이 수확 전략을 추구할 때는 그죠? 서비스의 질이 저하되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가격 상승을 겪게 됩니다. 이러한 현상은 경영자가 받아들이기 힘들죠. 그죠? 이제 그러한 결과 직장에서 떠나는 일들이 이제 속출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러한 현상들은 경영자가 참 힘든 상황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능력 있는 경영자들은 다른 유망한 기업을 선호하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것입니까? 그 다음에 이제 수학 전략에서는 어떻게 새로 고용하기도 힘듭니다. 경영자들 그죠? 새로 고용하기도 힘들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죠? 자, 그래서 수학 전략을 추구한다는 발표는 이러한 발표는 기업이 거의 하지 않죠. 그죠? 자, 그래서 이제 제너럴 일렉트릭 G는 전기 터빈 사업에서 뭡니까? 이렇게 전기 터빈 사업에서 이렇게 수학 전략을 추구하는 것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런 미국의 어떤 스틸 회사들 이런 회사를 철강 사업에서 수학 전략을 추구하는 그러한 경우도 우리가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유나이티드 스테이트 스틸 같은 경우요, 인터내셔널 스틸 같은 이런 미국의 철강 산업들, 그죠? 철강 그룹도 철강 산업 특정 분야에서 전체는 아니겠지만 이러한 이제 그래서 수학 전략으로 이제 나가는 경우도 있었다 이렇게 보면 수 있습니다.
그죠? 수학 전략 그랬다. 그 다음에 우리가 보는 것이 이제 철수라는 부분입니다. 틈새 시장에서 철수, 그죠? 철수하는 부분이죠. 진짜 철수라는 부분인데요. 수학 시장에는 이번에는 이제 우리가 말한다. 그래서 철수. 자, 철수는 우리가 divestment라고도 합니다. divestment. 철수한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divestment. 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철수한다라는 뜻이죠. divestment다. 이런 뜻을 이런 의미로 지금 사용이 됩니다. 그죠? 철수는 우리가 divestment의 어떤 의미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그럼 이런 철수의 의미는 이제 어떤 거냐 이거죠. 철수는 이 목적은 현재 산업을 태거입니다. 이거는 말 그대로 태거입니다. 태거. 이거는 이제 태거하는 거죠. 태거. 태거하는 거다. 태거한다. 철수는 결국은 이제 태거하는 겁니다. 태거. 태거를 이제 목적으로 한다. 그죠? 자, 그래서 이제 쇠퇴하는 산업에서 기업들이 가지는 마지막 기회. 그죠? 기업의 마지막 기회다. 자, 기업의 마지막 기회가 바로 우리는 철수다. 이렇게 얘기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다른 말로 이제 좀 이제 이게 조금 바꾸면요. 자, 결국은 철수란 말은 이제 기업들이 가지는 일종의 이제 마지막 기회다, 그죠? 기업들이 가지는 우리가 마지막 기회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마지막 기회다. 자, 그래서 자, 그래서 이제 마지막 기회다. 기업이 가지는 마지막 기회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죠? 철수는 기업이 가지는 이제 마지막 기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수학과는 달리 철수는 신속히 진행되고 종종 산업의 쇠퇴와 거의 동시에 나타난다. 신속히 진행된다. 그럼 철수하려고 하니까 그죠? 이거는 이제 신속히 진행되겠죠. 신속히 진행된다. 신속히 진행된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속히 진행된다. 그래서 이제 경쟁 우위를 갖지 못한 기업들은 철수 전략이 수학 전략보다 더 우월하다고 판단한다는 거죠. 그죠? 왜냐하면 수학 전략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장기적인 태거 과정에서도 경쟁 우위가 필요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수학은 이게 아까 이야기하는 여기서는 경쟁 우위를 유지해야 된다. 그래서 자, 우리 경쟁 우위를 유지를 하지 않으면 이거는 수학 전략을 펼 수가 없다는 거죠.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수학 전략이란 것이 이게 쉬운 게 아니다 이거죠. 쉬운 게 아니다. 그래서 수학 전략이란 것은 결국은 단지 뭐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일정 기간 내에 그냥 빠르게 정리하지 않고 최대한 어떤 이득을 갖다가 확보한다는 이야기인데요. 그럼 이득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상대와 경쟁해서 계속적으로 어떤 일정한 뭡니까? 수익을 낼 수가 있어야죠. 그럼 수익을 내려면 결국 무엇을 갖고 있어야 되죠? 수익을 내려면 당연히 경쟁 우위를 가지고 있어야만 되는 거죠. 수익을 내려면 당연히 경쟁 우위를 가지고 있어야만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전략들은 반드시 어떤 경쟁 우위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죠. 그죠? 경쟁 우위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
자, 그런 이제 우리가 그게 나오는 거죠. 자, 가지고 있어야 된다. 자, 그래, 이제 그런 식으로 우리가, 좀 정리가 될 수가 있겠네요. 그죠? 그런 식으로, 정리를 이제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틈새 시장이라는 것들, 나치 스트래티지입니다. 우리 나치라는 얘기죠. 나치. 그래서 발음을 한번 들어보시죠. 나치. 그죠? 나치. 네. 나치. 그죠? 그죠? 나치. 나치. 이렇게 하죠. 나치 스트래티지. 그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보통 이러한 것들을 틈새 시장, 틈새 시장에 소위 하기는 필름이지 아날로그 필름, 그죠? 아날로그 필름에서 아날로그, 그죠? 아날로그 필름 시장에서 이제 뭐 음원 시장에서 LP판, 그죠? LP판의 음원, 그죠? LP 그 다음에 LP 판 음원, 그죠? 그 다음에 뭐 아날로그식 레코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야기한다라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자, 어쨌든 이것은 틈새 시장은 결국은 쇠퇴하는 기업에서, 그죠? 쇠퇴하는 기업에서 나타나는 이제 이러한 이제 부분들이겠죠. 이러한 부분들, 그죠?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쇠퇴하는 기업에서는 이제 기회를 어떤 도전을 기회로 만드는 것이 리더십과 틈새 시장과 수학과 철수다 이렇게 이제 되어 있습니다. 그죠? 자,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죠? 자,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전체적으로 이제 살펴보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전체적으로 이제 살펴보았다. 그죠? 전체적으로 살펴보았다. 자, 그래서 자, 그 다음에 이제 보면 자,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우리가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제 그 정리가 되었다. 그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정리를 이제 하게 됐다. 이제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또 이제 넘어가야 될 부분이 이제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는 이제 지난 시간에 다 우리가 뭐 부상하는 사업과 이런 부분들은 이제 성숙한 사업과 쇠퇴하는 사업, 그죠? 자, 그걸 우리 다시 한번 봅시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세분화된 사업이란 것은 산업의 특징이 어떤 거냐? 다수의 소규모 기업들이다 세분화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기회는 이제 통합화 전략을 쓰는 거죠. 통합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규모의 경제를 가지는 거고요. 지배적인 기업이 없는 거고, 그 다음에 지배적인 또 기술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일용품, 즉 이걸 우리가 커모디티라고 하는데요. 일용품 어떤 뭐 우리 일용품 치약이라든지 샴푸라든지 뭐 이런 걸 이야기하죠. 그래서 일용품 커모디티 성격의 제품을 생산하는 업체이다. 그죠? 그 다음에 이제 그 기회 이런 이제 경쟁자를 갖다가 인수하거나 시장 지배를 구축하거나 규모의 경제를 구축하는 것이 결국은 기회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드렸죠. 이러한 쇠퇴하는 기업에 있어서 결국 세분화된 산업에 있어서는 이러한 외부 환경에 대해서 이러한 기회들을 우리가 가질 수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다시 이제 부상하는 사업에 있어서는요, 신기술이나 어떤 신제품에 기반한 새로운 이제 산업을 우리가 부상하는 산업으로 우리가 봤죠, 그죠? 자, 이럴 때는 아직 제품 표준이 확립되지 않고 있고요. 지배적 기업이 아직 등장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업들은 선도 기업의 우위를 가지고 기술적 리더십과 자원의 선정과 구매자 전환 비용의 어떤 기회를 갖습니다. 그죠? 구매자 전환 비용이라는 것은 이제 이야기 드렸죠. 구매자가 어떤
특정의 어떤 공급자로에서 다른 구매자로 전환할 때, 그죠? 우리가 감수해야 되는 비용을 우리가 구매자 비용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그죠? 그걸 우리가 구매자 비용이라 했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이제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또 살펴봤죠. 자, 그 다음에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성숙한 산업이죠. 성숙한 산업이란 것은 수요 성장이 둔화되어 있다. 그 다음에 이제 기술적 표준이 존재하고 이제 거의 이제 머추어, 그죠? 머추어 인더스트리라고 합니다. 국제적 그 경쟁이 가속화되고, 그죠? 산업 내 기업들이 이제 이익률이 감소되는 시장이죠. 이러한 것들은 기존 제품을 개선하고, 그다음에 서비스를 강조하고, 궁극적으로는 공정 혁신을 갖다가 도모하는 것이다. 그죠? 그것이 그것을 통해서 기회를 갖다가 전환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죠? 그 이야기를 이제 지금까지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시 보면 쇠퇴하는 산업 조금 전에 했죠. 요거는 이제 산업 매출이 지속적으로 감소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몇몇 전통적인 기존 기업들이 시장으로부터 엑지트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리더십, 텀셋 시장, 그 다음에 추수 전략, 그 다음에 태그 전략, 이런 식으로 해서 기회를 가질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이제 장을 통해서 결국은 이 장에서는 그죠? 이제 뭐 전략 경영 과정에서 많은 기업이 전략을 선택하기 전에 그죠? 경쟁 환경의 위험과 기회를 분석해야 된다. 이것이 이제 요지였죠. 그죠? 그래서 이제 다시 한번 정리를 우리가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죠? 그런 취지로서 만약에 정리를 이제 한번 해보면요. 그래서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다시 이 부분에 다시 정리를 한번 해봅니다. 그죠? 정리를 하면 자, 요약을 한번 해보면요. 자, 결국 자, 그래서 이제 전략 경영 과정에서 전략 선택 전에 그래서 전략 선택 전 뭘 해야 된다는 거죠? 전략 선택 전 뭐고 환경 위험과 기회 분석이 우선돼야 된다. 기회 분석.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기회 분석이 우선이다. 그죠? 우선이다. 그죠? 그게 이제 중요하고요. 또, 여기에서는 보통 이제, 이런 일반 환경 분석. 그죠? 이러한 이제, 기업이 속한 일반 환경 분석부터 해야 된다. 그죠? 속한 일반 환경. 그죠? 분석부터. 그죠? 시작. 자, 기업이 속한 일반 환경 분석부터 시작돼야 된다. 그죠? 그 다음에 일반 환경은 6가지 요소. 6가지 요소. 자, 기술적 변화. 자, 6가지 요소가 있는데요. 여기에 이제 6가지 요소를 분석한다. 그죠? 요소를 분석하는 거죠. 그게 이제 예를 들어서, 그걸 조금 더 우리가 체계화시키면요.
자, 조금 체결시키면 어떻게 되겠나요, 여러분들? 자, 한번 분석시켜 봅시다. 시키면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 어떤 것이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기술적 변화, 그죠? 그죠? 그 다음에 또 어떤 거? 그 다음에 인구적 변화, 그죠? 인구적 변화. 동향이나 변화나 같은 겁니다. 그 다음에 정치적, 경제적, 문화적 동향, 그죠? 그 다음에 경제적 환경, 그죠?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정치적 상황, 그죠? 그죠? 그 다음에 국제사건. 자, 요런 것들이죠. 요런 것들이 보통 이런 일반 환경의 6가지 요소입니다. 6가지 일반 환경 요소입니다. 6가지 일반 환경 요소죠. 일반 환경 요소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6가지가 이런 일반 환경의 어떤 요소다. 이렇게 보죠. 그죠? 일반 환경 요소다. 6가지 요소다. 자. 그래서 이제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되겠죠. 그죠? 알아야 되겠다.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보통 이러한, 기업의 경쟁 환경, 위협을 분석할 때 사용하는 것. 그죠? 자, 이 중 어떤 요소들은 특정 기업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기도 하지만 대개 기업에 속한 좁은 범위의 환경을 통해서 기업에 영향을 주기로 합니다. 그죠? 기업이 속한 좁은 범위에서 기업에 영향을 주기도 한다. 이렇게 이제 돼 있죠. 자, 그래서 이제 기술적 변화, 인구적 변환, 그 다음에 이제 문화적 동향, 경제적 환경, 정치적 상황, 국제사건. 이러한 것들이 이제 6가지 일반 요소를 분석하는 것이다. 그렇게 돼 있죠. 그죠? 그런데 이제 대개 이런 요소들은 특정 기업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기도 하지만 어떻게? 대개 기업이 속한 좁은 범위의 환경을 통해 기업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그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요러한 요인들은 기업이 속한 좁은 범위의 환경을 통해서 영향을 주게 한다. 이렇게 되겠죠. 그죠? 기업이 속한 좁은 범위, 그죠? 속한 좁은 범위의 어떤 범위를 통해서, 그죠? 준다. 그래서, 우리가 요런 것들을, 자, 그래서 오는, 기업이 속한 좁은 범위, 그래서 기업이 속한 좁은 범위, 그죠? 범위 환경을 통해 그 다음에 기업에 영향을 준다. 이렇게 이제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또 뭐 어떤 것이 있죠? 그 다음에 알아야 될 게, 우리가 이제, S, 그 다음에 P, 그 다음에 C 모형이었죠. 그죠? 모형. 자, 이런 이제 SPC 모형은, 경쟁 환경 위협 분석할 때 이용된다. 이렇게 했죠. SPC 모형은 경쟁 환경 분석을 위해서 필요했다. 그죠? 그래서 그것은, 경쟁 환경 분석을 위해서 필요했다. 그렇게 우리가 이야기할 수가 있죠. 그죠? 그래서, 보통, 그래서, 경쟁 환경 분석에 사용되었죠. 그죠? SPC 모형, 그죠? 자, 그래서 이제, 5가지 환경, 이
위협에 대한 가장 영향력 있는 도구로 사용됐다.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산업 내에서 기업이 거두는 성과에 초점을 둡니다. 그죠? 그 다음에 이제 기업의 성과에 초점. 이것은 기업의 성과에 초점을 두고 있죠. 그죠? 기업의 성과에 초점을 두고 있다. 그죠? 자, 그래서 이제 여기 이제 5가지 뭡니까? 위협이 있었죠. 그죠? 그래서 5가지 위협인데 위협은 그래서 5가지 위협은 이때 5가지 위협을 어떤 것으로 봤습니까? 신규 진입자, 그죠? 그 다음에 기존 경쟁자, 그죠? 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대체제, 제체제, 제체제 위협이죠. 그 다음에 어떤 것이었죠? 대체제하고 그 다음에 공급자, 그 다음에 구매자, 그죠? 자, 요러한 것들이죠. 요러한 것들이, 요러한 5가지 위협들이 결국은, 자, 이러한 5가지 위협들, 이 어떤 영향을 미치냐, 기업에, 그죠? 그걸 이야기하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결국은, 뭐, 진입자 위협은 진입 장벽의 높이에서 결정되고, 그죠? 뭐, 그 진입 장벽은 이제 규모 경제, 차별화, 규모와 무관, 비용의, 그 다음에 진입을 막는 정부 규제들, 그죠? 이런 것들로 의해서 된다라고 있고, 경쟁자 위협은 어느 산업이 속한 산업 내 경쟁자의 수와 경쟁 강도, 그죠? 자, 그래서 이제 생긴다 이렇게 이야기했죠, 그죠? 자, 그래서 경쟁자들은 고객이 가진 동일한 욕구를 동일한 방법으로 충족시키는 반면, 이제 예를 들어서 대체제들은 다른 방법으로 충족시킨다, 그죠? 공급자 위협은 한 산업에 공급되는 공급물의 특성에 따라서 결정된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죠? 자, 공급자가 특이하거나 고도의 차별된 제품을 공급할 때, 공급자가 대체제로부터 위협을 받지 않을 때, 공급자가 전방 수직 통합을 할 수 있을 때, 공급자의 수입이 구매 기업에 많이 의존하지 않을 때는 그 위협이 높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이제 구매자 위협은 뭐라 했죠? 자, 구매자의 수와 규모에 의해서 결정된다 했고요. 구매자의 수가 적을 때, 구매자들에게 판매되는 제품이 차별화되어 있지 않을 때, 구매자가 구매하는 제품이 구매자의 비용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클 때, 그 다음에 구매자가 높은 이익을 얻지 못할 때, 그 다음에 구매자가 후방 수직 통합을 할 수 있을 때 구매자 위협이 크다 이렇게 되죠. 그죠? 자, 결론적으로 한 산업 내에 기업들이 얻을 수 있는 평균 성과의 기대치는 무엇에 두고서 결정된다고 했죠? 이 5가지 위협 수준을 통해서 알 수 있다. 자, 기업의 성과는 이러한 5가지 위협의 수준이 이 위협 수준이 높으냐 낮으냐에 따라서 기업의 성과는 결정된다. 그죠? 그렇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죠? 그 이제 5가지 위협이 바로 신규 진입자고, 기존 경쟁자고, 대체제 위협과 공급자 위협과 구매자 위협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보완자라는 그 개념이 있었죠. 이 5가지 외에. 그러면 이제 기업 환경에서 추가된 세력 중에 하나인데요. 경쟁 기업들, 그죠? 자, 그래서 경쟁자 또는 신규 진입자, 그 다음에 대체제를 포함한, 그죠? 한 시장에서 이걸 나누죠. 그죠? 누구들? 이 경쟁자들은요.
방금 이야기한 경쟁자들, 기존 경쟁자들이라든지 신규 진입자라든지 대체제도 없고 이러한 경쟁자에 속하죠. 그런데 보완제는요, 한 시장의 규모를 증가시킵니다. 그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떤 기업의 만약에 이제 최고 경영자라면요, 다른 기업의 제품이 우리 기업의 제품과 같이 사용될 때 구매자에게 더 큰 가치를 줄 수 있다고 판단할 때 그 다른 기업은 우리의 보완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십니까? 기업들은 경쟁자의 산업 진입을 꺼리지만 보완자의 진입은 오히려 환영하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이제 SCP 모델은 전략적 기회를 분석하는 기법을 개발할 때도 사용되죠. 이것은 기업의 어떤 위협을 기업의 성과에 미치는 위협의 어떤 정도를 파악하는 도구로도 사용되지만 역으로 한다면은 이러한 위협을 갖다가 어떤 기회로 만들 때, 그죠? 어떤 기회를 분석하는 기법을 개발할 때도 이용될 수 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여러 산업 유형에서 산업 구조와 기회를 찾아내는 것이죠. 그죠? 이런 위협을 통해서. 자, 그래서 이제 이러한 어떤 산업 구조냐 하면요. 결국은 이제 이 산업 구조를 우리가 분류를 했는데 세분화된 산업, 부상하는 산업, 성숙한 산업, 쇠퇴하는 산업 이렇게 나누어진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세분화된 산업에서는 주된 기회는 통합하고 아까 조금 했죠. 그다음에 부상하는 산업에서 가장 중요한 기회는 기술적 리더십, 그죠? 그다음에 전략적으로 이제 가치 있는 자산을 갖다가 선점하는 것. 그 다음에 이제 구매자 전환 비용 창출을 통해 소위 이야기하는 선도 기업 우위를 얻는 것. 이런 것들이죠. 그 다음에 성숙한 산업에서는 산업에서 가지는 주된 기회는 제품을 개선하고 서비스하고 공정을 혁신하는 것이고요. 쇠퇴하는 산업에서의 주된 기회는 시장 리더십과 틈새 시장과 수학과 철수 이러한 것들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2장을 통해서 학습을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전략적 어떤 계획을 세우기 전에 우리가 사전에 충분히 어떤 환경 위험들과 거기에 대한 기회와 위기에 대해서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